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월요일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이 방송과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알고자 하는 다양한 정보를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능이겠죠. 그리고 그 나타난 결과를 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분석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접할 때마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말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과 여전히 다른 사람과 다른 견해 차이를 가지고 남게 되는 부분도 있지요. 하지만 깊은 골짜기에 큰 바위덩어리도 바다에 이를 때는 작은 모래가 되듯이 화이부동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한 방송과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시사 이슈를 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이재호 전 늘 푸른한국당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9일날 당 해산하셨죠? 이재호 전 대표와 당원들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나라를 맡겨도 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풍골쇄신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는데 잠시 후에 청취자 여러분들과 한번 직접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재호 전 대표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포항 지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어제 새벽 포항에서 또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이 지진을 놓고 지난해 11월 발생한 여진이냐 아니면 새로운 지진의 시작이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의 홍태경 교수와 한번 포항 지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팩트 증검 승부 추르면 시간이죠. 3부와 4부 이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한겨레 21의 하어영 기자와 함께 김여정의 박람 56시간을 주제로 해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같이 팩트체크에 참여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이재호 전 늘 푸른한국당 대표가 4만여 명의 당원들과 함께 자유한국당에 복당했습니다. 이재호 전 대표의 복당으로 보수 경쟁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나오는데요. 직접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셨죠? 예, 오늘 됐습니다. 예, 입당하시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창당을 해서 1년도 안 이제 저희들이 해봤는데, 네. 지금의 상황은 보수가 좀 하나로 뭉친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고, 네. 야당이 제대로 뭉쳐서 하나가 돼야, 네. 지금 여당을 견제하고 또 균형 있게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당이 스스로 당의 모든 걸 해산을 하고 자유한국당으로 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국민이 나라 맡겨도 되겠다 할 때까지 분골쇄신하겠다 이렇게 다짐도 하셨는데 어떤 의미십니까? 예, 저희가 당을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 지금 저희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지만은 야당도 국민들 마음에 썩 들지 않지 않습니까? 네. 불안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드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저런 야당이 있어 든든하다, 이런 소리 나올 때까지 바닥에서 열심히 헌신하겠다, 이런 거죠. 네. 이재호 전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의례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요.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가슴에 팍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예, 왜냐면 대표님께서도 전에 홍준표 대표는 초상집 상주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염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야당에게 한번 길을 한번 터볼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합쳐보기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런 데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늘 푸른한국당이 독자적으로 나갈 때, 예. 그때의 상황이고 지금 어차피 늘 푸른한국당이 같은 그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예. 합치는데, 예. 그러면 저희들이 새로
합당하는 당이 예. 좀 잘 되도록 바라고 합당하는 거지. 그 당에 들어가서 뭐 잘 안 되도록 바라면서 당연히 그러시죠. 합당하겠습니까? 예, 예. 당연히 그거는 뭐 그러시는 마음일 건데 솔직히 지금 여당과 야당의 그 이념적 스펙트럼도 다른 것 같고요. 예. 또 경제적 관점도 완전히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완전이라고 예. 표현했습니다만 거의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예. 보시기에 지금 한국 경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이런 총괄적 관점에서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야당이 너무 독주하잖아요. 멋대로 하는 거니까 여당이. 예, 예. 그야말로 제왕적 독주죠. 네. 그러니까 야당이 이 견제도 할 뿐더러 예. 제대로 된 대안도 제시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야당이 제대로 돼야 여당이 정치하기 편하지요. 네. 근데 야당이 제대로 안 되면 여당이 멋대로 하다 보면 피해는 국민들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제대로 견제도 하고 대안도 내고 또 비판도 하고 이런 역할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줘야지요. 네. 그 홍준표 대제로 가능할까요? 지금 당의 대표가 홍준표 대표니까 네. 홍준표 대표의 지도력을 보완하는 것도 예. 그것도 야당을 보완하는 거죠. 예. 제가 그 이야기는 뒤에서 여쭤보기로 하고 이명박 예. 전 대통령께서는 뭐 어떤 말씀 있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에요. 뭐 제가 저희 늘푸른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예. 예.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 그러면 뭐 그냥 돌직구로 던져서 예.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코너에 좀 몰리시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힘을 모아서 나의 어떤 보호막이나 장치가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지 않나 싶어서요. 네, 그건 뭐 언론인들이 하는 이야기고. 예. 정당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면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의 의사 결정은 네. 그 당의 전당대회나 당원들의 총의로 결정하는 것이지. 예. 당 대표의 사적 이해에 의해서 정당의 의사 결정이 되는 게 아니지요. 네, 예. 네. 그럼 전당대회를 거쳐서 이제 4만여 명의 당원들께서도 모두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자, 그렇게 했죠. 우리 9일날 임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죠. 네, 네. 자, 근데 이게 안 여쭤보고 갈 수가 없는 이야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여쭤봐야 될 건데 다스에 대해서 검찰이 인용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검찰의 발표지요. 네. 검찰은 원래 그렇게 결론 내리려고 온갖 건데 들쑤셔서 조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정치 보복이라 그럽니다. 정치 보복적 관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치 보복의 관점이 아니라 예. 지금 그 사람들 하는 짓이 예. 정치 보복이잖아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정치 수사 보복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떤 점에서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표적으로 해서 예. 모든 걸 갖다 짜맞추잖아요. 예. 다수의 온갖 사람 다 데려다가 예. 이게 이명박 소유라고 자술서 쓰라 그러고 뭔가 공작 회유 협박 다 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네.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정치 보복이죠. 다스락하는 게 이미 2007년도부터 이미 그게 특검도 하고 검찰 조사도 하고 예. 다 해서 법적으로 끝난 거고 그리고 그거는 개인 회사잖아요. 그렇죠. 일단 개인 회사하고 주식 회사인데 주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소유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공작을 해야 되겠어요. 예. 그건 검찰이 하는 짓이니까 그런 걸 갖고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뭐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정치 보복을 검찰이 이렇게 청와대에서 지시도 없는데 앞장서서 나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보복을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에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검찰이 앞장서서 정치 보복하는 거는 어떤 그 여권의 저희가 예.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보복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원수 갚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떤 원수? 다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걸 뭐 그렇게 안 본다는 게 이상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재호 전 대표께서 조금 그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생각해 보고 청취자 한 분이 질문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9582번님인데 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당내 제왕적 지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견제도 가능하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 뭐 당에 오늘 입당했기 때문에 예. 당내 대표가 제왕적 지배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들어가 봐야죠. 예. 그래도 뭐 밖에서 보실 때 딱 보면 뭐 이재호 의원 정도 되시면은 뭐 척 보면 척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예. 당의 대표가 하는 걸 이제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저래라 말하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질문도 제가 좀 드리기는 곤혹스럽긴 하지만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예. 질문이라서. 예. 예. 다시 다스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예. 삼성 이슈가 또 지금 불거졌거든요. 아시겠지만 예. 이학수 전 삼성 구조본 회장하고 이야기 같은데 2009년 이 미국의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줬다. 이것도 의혹 제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이 시점에? 그거는 제가 오늘 참 물어봤어요. 예. 캠프에다가. 예. 근데, 나 안 그래도 방금 물어봤, 삼성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거고. 예. 삼성에서는 전혀 자기네들은 모른다는 거고. 예. 내가 이쪽, 전 대통령 쪽에서도, 그런 게 있냐, 전혀 자기네들 그런 사실 모른다. 네. 사실 아니다. 예. 라고 이제, 근데 검찰이 일방적인 발표인 거고. 네. 당사자들은 그런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당시 이재호 전 대표께서 워싱턴 DC에 계실 때 저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예. 전혀 삼성에서 뭐 이재호 대표를 모시고 뭐 차를 제공한다거나 어떤 것도 제공하는 걸 제가 옆에서 못 봤거든요. 저는 그때 삼성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삼성인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이제 검찰 입장은 어쨌든 간에 이거를 계속 툭툭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뇌물이라고 하는 구체적 물증도 마치 잡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사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래, 그건 검찰이 주장이니까 지금 검찰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 걸 갖고. 예. 내가 하도, 저는 참 아시다시피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요. 예. 전혀 사실이 아닌 거랍니다. 예, 근데 왜 검찰이 일방적인 발표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예. 그럼 이재호 대표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저한테 그냥 뭐 한 6분 남짓 말씀을 나눈 걸 들어보면 마치 진짜 이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표적화해서 수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이거는 정치 보복인데 검찰이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검찰이 말로는 안 하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역대 정치 검찰이라는 게 입으로 언제 정치 보복 한다 그러고 합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직접 시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 정권 하에서 결국 원수 갚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야지. 왜 검찰이 놀아난다고 봐야지. 왜 저 대표님께서 저 원수 그러시는데 무엇을 복수한다는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에 대한 복수 아닙니까? 그걸 이명박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수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 수사가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에 대한 복수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건데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나중에 미국 갔다 와서 들었지만은. 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수사를 검찰이 그때 막무가내로 수사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예. 그 이야기는 뭐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 예. 정부 안에서 이렇게 늘 대통령과 권력 핵심들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이죠, 그러면? 그게 항상 있죠. 특히 이 정부 하에서는 뭐 더 하죠. 어떤 면에서요?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여당이 처음부터 댓글 사건 났을 때부터 이명박이 표적이다. 이명박 잡아가 일 끝난다. 이걸 사이버 사령부나 국정원 댓글 나올 때부터 여당이 그야말로 소리 지르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여당이. 예. 그러나 정권의 권력이 바뀌면 완장부대라는 게 생기는데 예. 완장부대들이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이명박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덮어놓고. 근데 지금 우리가 들어볼 때는 검찰이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대통령을 다 잡아갈 만한 딱 떨어지는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올림픽 이후에 구속될 거란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언론에 그런 걸 봅니다. 예. 그럴 일이 있으면 또 우리나라 정치사에 상당한 또 오점을 남기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마 현 정부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무모한 지시하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현 대통령이야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니까 탄핵받았으니까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네. 전 대통령까지 감옥에 가다 놓고 이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억지로 혐의를 만들어갖고 집어넣는다면. 네. 자유한국당. 본인이 시인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역할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김무성 전 대표나 이런 분들과 좀 논의하시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제 우선 당장 구정이 닥치니까. 예. 현재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프로그램이 있을 테니까. 예. 저는 천천히 제가 당에 그냥 저희 4만여 명 넓은 한국당이 네.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이 좀 좋은 야당이 되는데 걸음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는 보수라는 거 쓰기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야당에서의 어떤 입지가 네. 정과 다르지 않은 것 정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 뭐라 그럴까요? 효모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푸른 한국당 대표 이재호 전 대표였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